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살아왔습니다. 매년 월급은 조금이라도 올라야 하고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해야 하며 기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믿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약속한 달콤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풍선에 바람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거나 혹은 서서히 쪼그라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불쾌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력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 합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이너스 성장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 당신의 직장,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닥칠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당신을 향해 경고등을 켜고 있으니까요. 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초단위로 아주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입술이 무겁게 떨어집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수정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 역성장이 공식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폐업 경고장과도 같죠. 당신은 아직 이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지하 벙커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은 다릅니다. 고빈도 매매, HFT, 알고리즘들이 코리아, 셀이라는 명령어를 0.001초 만에 실행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징울립니다. 긴급경제속보라는 불길한 헤드라인과 함께 화면 속 숫자들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 순식간에 1,500원, 1,600원을 돌파합니다. 당신의 해외 직구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저 침몰하는 배일 뿐이죠. 5분 만에 수조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습니다. 이것은 캐퍼텔 플라잇, 즉 자본 도피입니다. 주식시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었다는 알람이 뜨고 곧이어 모든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차트는 멈췄지만 공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은행 앱을 켜는 것이죠.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 화면에는 빙글빙글 도는 로딩 아이콘만 떠 있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안내 문구는 당신에게 전례 없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내 돈이 거기에 그대로 있을까? 숫자로만 존재하던 내 전 재산이 정말로 안전한 걸까?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하지만 서버는 이미 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 그 서막입니다. 점심시간, 당신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 메시지가 뜹니다. 통신망은 멀쩡하지만 결제 대행사, 서버가 과부하로 마비된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현금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용, 크레디트이라는 가상의 믿음 위에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불과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거리의 은 기기 앞에는 벌써 수십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현금 부족이라는 메시지만이 깜빡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 이상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는 소식으로 도배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나가는 모든 구멍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회사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신규 채용 전면 취소, 법인카드 사용 중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문장, 무급 휴직 신청 안내.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책상 옆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무실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협력업체들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합니다.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공장의 기계도 멈춥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죠. 금리가 폭등하자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소위 영끌족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돌파합니다. 월 150만 원이던 이자가 3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당신은 목격하게 됩니다. 부동산 앱에는 급매, 초급매, 급급매가 쏟아지지만 거래는 공건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성이 제로가 되는 것, 당신의 아파트가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멱살을 잡고 법원 경매계는 밀려드는 서류로 업무가 마비됩니다. 환율이 1,700원을 넘자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동네 마트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기저귀 같은 필수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2배, 3배로 뜁니다. 1인당 라면 한 번들 한정 판매라는 안내문이 붙자마자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진열대로 돌진합니다. 당신은 카트 안에 담긴 초라한 식료품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인가? 안타깝게도 배고픔 앞에서는 시민의식도 질서도 사치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문명의 껍데기가 벗겨진 인간 본연의 생존 본능입니다. 경제학에는 오쿤의 법칙, 오컨즈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한다는 이론이죠. 이제 이론은 현실이 됩니다. 실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강남 테헤란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화이트 칼라들이 거리로 내몰립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당신의 친구, 혹은 당신 자신이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텅 빈 거리, 치솟는 재료비,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임대문이 가붙은 상가들이 도미노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이웃 5명 중 1명이 생계 수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1880조 원, 이 거대한 숫자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냅니다. 금리를 견디지 못한 한계차주 300만 명이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 연쇄 파산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세금 낼 기업도 사람도 줄어든 상태에서 국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압류 예고 통지서가 꽂히고 밤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강 다리 위를 서성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단단했던 허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빈곤층으로의 추락은 날개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지하철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행 간격을 늘리고 경찰과 소방 인력의 출동이 지연됩니다. 치안 공백이 생기자 생계형 범죄가 급증합니다. 편의점 강도,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미래의 실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5명 아래로, 아니 0.3명대를 향해 추락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 세대의 절규는 비혼과 비출산이라는 침묵의 시위로 나타납니다. 대학 캠퍼스는 텅 비어가고 지방의 소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이 아니라 이미 소멸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민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등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을 탈출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는 일본으로 향하는 비자 발급센터 앞은 밤새 줄을 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 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잠재력은 더욱 훼손됩니다. 남은 것은 떠날 능력이 없는 노인들과 저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당신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자 탈출구가 없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했던 부의자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바닥을 기는 L자형 장기 불황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자랑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냉혹한 예언대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에게 추월당합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해졌으며 도시의 밤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로등을 끄는 것이 일상이 된 탓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5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고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사라지고 대만과 미국, 중국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우리는 기술 주권도, 경제 주권도 잃어버린 채 강대국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국가의 말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고성장의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우리는 강제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유연해졌고 이민 정책이 대폭 확대되어 피부색이 다른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금 개혁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는 작아졌지만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방 도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몇 개의 거점 도시에 모여 사는 콤팩트 시티 모델이 정착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지만 단단한,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당신은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파국을 견뎌낸 생존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과 30년 전, 일본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방심은 언제나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끔찍한 타임라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마주하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인구 절벽, 가계 부채. 이 시한폭탄들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영초인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국가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때 당신을 구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재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전문가였습니다.